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7월달 CPI가 발표가 됐어요. 뭐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완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시장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네요. 예, 뜨뜻미지근하고 예. CPI 발표가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월가에서도 조금 이렇게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 애초에 예상치보다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약간 겁이 났던 거죠. 네네. 그보다 이제 3.3이었는데 3.2로. 그런데 문제는 지난달 3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네. 살짝 방향을 틀었는데 저거보다는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낮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안도하는 양상이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월가의 핵심은 금리예요. 금리. 예,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10년물, 네. 30년물 다 금리가 올랐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워렌 버핏은 3개월물, 6개월물 같은 단기물 중심으로 국채를 사고 있다. 네. 반면에 빌 에크만 같은 경우는 이게 30년물은 5.5%도 갈 수 있다면서 자기는 막 숏을 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분위기를 잡았었는데 이게 이제 금리,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오르면서 어제 뉴욕장 이렇게 후반에 그냥 급락으로 느껴질 만큼 그런 어떤 이 흐름이었습니다. 30년물 국채가 좀 입찰이 입찰이 부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금리가 그리고 올라갔죠. 지금 예. 앞으로도 해넘기기 전까지 거의 한 2조 달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더 미국 발행이 정부가 되는 거죠. 예. 발행해야 되는 게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인식을 좀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되겠죠. 그럼 국채 가격 하방 압력이 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나 지금 우리 K 증시에서는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또 장이 열리고 오늘은 어느 테마에서 또 상한가가 나와줄라는지 그 중에서도 제일 싸고 만만해 보이는 놈 골라서 한번 얻어 걸리면 되는 그런 장이 됐어요. 네, 네.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7월달 CPI 얘기 좀 해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CPI는 이준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근원 CPI가 조금 둔화됐다라는 게 시장에 있어서 관심이 들어오는 거죠. 결국 이제 CPI와 근원 CPI 차이에 있는 유가라든지 식료품 가격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체감으로 현재 지금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조금 저는 다소 이게 긍정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소식이 같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긍정적인 소식은 근원 CPI가 둔화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한 차례 정도 지금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그게 어느 시점이냐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번에는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게 만약에 CPI가 계속 내려오면 지난번 7월달에 올렸던 걸로 이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를 안 올린다. 가시권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금리를 올리는 건 계속 부담이니까 안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조금 다소 부정적인 소식이다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이거 소비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그동안에 금리를 올렸었던 것들에 대한 여파가 이제부터 시작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도 우리가 좀 나타내야죠. 과거 우리가 2007년까지 금리를 올린 이후에 2008년에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가 나타났듯이 시간차 공격을 당했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 이런 지표들이 조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조금 늘었다.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의 이런 소비가 늘어난 상태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월 1조 달러가 넘었다. 이건 긍정적이지만 뒤로 보면 1조 달러가 넘은 만큼 연체율도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미국이 지금 상당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면도 있고 금리도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죠. 원래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경기가 긍정적으로 오는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라 뒷경로를 봐가지고 지금 미국이 막대하게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재정 부담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오로지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양면을 보게 된다라면 이번에 CPI와 금리를 같이 보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동안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너무 많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부정적인 신호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게중심이 중립에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잘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재밌었다기보다도 좀 눈길을 끄는 게 저는 뭐 GM 주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할 텐데 거의 뭐 어제 S&P 500에서 하락폭이 큰 걸로 뭐 거의 한 2위 정도 했나 그런 식인데 지금 미국의 자동차가 그냥 재고가 너무 쌓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재고가 너무 쌓이고 여기다가 지금 임금 올려달라고 난리죠. 지난번 UPS 그 왜 특송 배달업체 있잖아요. 거기도 단체 협약해가지고 결국 얻어낼 거 얻어내고 기사 봐서는 만약에 지금 저 GM 쪽에 어디 GM 노조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운송노조연합 뭐 이런 데서 또 뒤에서 같이 우샤우샤 하는데 이래저래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은 지금 GM 같은 데서는 차도 안 팔리는 와중에 비용이 엄청나게 오르겠더라고요. 예, 그걸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기업들이 이익이 나면 거기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네. 권리를 또 주장하는 네. 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저희가 뭐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경로다라고 봐요. 경기가 나쁠 때는 그들도 나름대로 고통 분담을 하긴 참아야죠. 하겠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경기가 좋고 회사가 돈을 벌면 당연히 이익을 나누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거죠. 저는 그 관점을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좋다 나쁘다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일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항상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경영자가 어떻게 잘 통제하고 비용을 잘 적절히 관리하고 매출을 늘리는가를 우리가 봐야지 이게 지금 노조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노조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건 경영자들이 관리해야 될 문제지 투자자들이 관리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선을 긋고 싶고요. 일단 자동차 문제는 생각보다 지금 우리가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것들이 지금 올라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부품사들에게 재고 조정에 대한 이제 통보를 했고요. 지금 이제 당장 보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두 가지 관점이죠. 하나는 자동차를 이제 신청하면 웬만한 자동차는 다 일주일 내에 인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재고가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일주일 내로 다 인도가 되게 차종 가릴 것 없이 일주일 내로 인도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고 돈 보내고 하면 그쪽에서 차 뽑아가지고 송장으로 올라오는 기간이거든요. 이게 만들어서 오는 기간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있는 걸 갖다 주는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지금 다 일주일이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정 색상이 아닌 이상, 뭐 우리가 옵션을 넣지 않는 네. 이상 이럴 정도로 지금 막대하게 쌓여 있는 거고 그다음에 증가율 자체가 좀 꺾였다라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성장세가 확연히 꺾이는 모습들은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라는 게 처음에 시장에 들어와서 5%대까지는 급속도로 했는데 5%에서 10%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는 얼리버드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내가 전기차를 네. 사용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대중화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지금 약간의 삐그덕거림이 있는 거죠. 불편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나는 전기차 안 사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데 여러분들 지금 현대차에서 나온 새로운 모델 시내 돌아다니는 거 보셨나요? 거의 없어요. 그거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시내 돌아다니는 일반 차들 아이오닉 6 같은 거 보셨나요? 택시 말고 거의 안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뭐 몇천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나왔는데 겨우 택시 정도만 지금 하는 정도라면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좀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봐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좀 테슬라가 일으킨 가격 경쟁이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경쟁 차종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여기에 또 경기 둔화에 가장 민감한 게 자동차란 재화죠. 우리가 자동차를 바꾸는 데 있어서 거의 뭐 몇 천만 원, 뭐 1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경기가 둔화되게 된다면 이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자동차 같은 경우 기존에 타고 있는 사람들 보면 1년 좀 더 타자, 뭐 6개월 더 타자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거는 경기와 맞물려 있고 선호도와 맞물려 있고 트렌드와 맞물려 있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이렇게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라는 현상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번 7월 CPI 발표를 기점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이제 좀 결정이 될 거다라는 시각이 많았던 것 같은데 간밤 뉴욕 증시 상황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어떤 분위기로 갈지 네. 예측이 좀 쉽지가 않거든요. 좀 쉬어가는 기간이 조금 길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PI가 이렇게 나와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한다라면 예. 과거 같으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 뉴스에 반응하는 다른 시장 참여자들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시장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좀 쉬어갈래라는 좀 분위기가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던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마다 실적이 이제 거의 다 발표가 끝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다음에는 또 뭘 하반기 때는 어떤 걸 갖고 해야지라는 고민에 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 좀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휴가 기간이다 보니까 이들이 좀 돌아와가지고 좀 찬바람이 좀 불어야 뭔가 포트폴리오 재편도 좀 하고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8월 말까지는 큰 추세에 대한 변화는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나름대로 여기서 작은 조정들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그래요.
바로 막 우리 시장으로 오죠. 네. 저기 그냥 계속해서 이제 테마와 이슈를 갖다 쫓아다니는 네. 시장 흐름입니다. 네. 지금은 뭐가 테마죠? 지금 뭐 정확한 지적이신데 이게 시장의 또 성격이 있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차화정 시대는 차화정만 갔었고, 네. 반도체 그 제약바이오 때는 제약바이오만 갔었고, 그래요. 다른 것들도 좋은 주식이지만 그 주류는 아니었죠. 네, 네. 지금 또 주류는 그 상반기만 하더라도 처음에 로봇과 인공지능이 시작했던 주류가 이제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주류가 네. 됐고. 그 한편에서는 테마가 어떻게 보면 강하게 나한테 수익을 내주는 네. 하나의 모멘텀들이 됐었죠. 비근한 예로 초전자체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제부터는 이제 또 이렇게 여행이 이제 또 그 바톤을 이어받은 거죠. 중국 관광. 예, 중국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과거 테마와 이것이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요.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테마주들이 수익을 낸 것을 보여줬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머니가 두둑하다라는 게 전언이에요. 수익을 좀 많이 낸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그들이 수익을 낸 것은 그래서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공격적으로 해보니까 수익이 나더라.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수익이 났기 때문에 웬만한 손실은 감안할 수 있다. 증권사에서 지금 분위기를 좀 잠깐 엿보이게 되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이제 좀 고참에 이제 속하는 거죠. 고참 부장급들인데 차장 이상들은 거의 매매를 못 하고요. 대리나 시입사원들 같은 경우가 매매가 공격적으로 한답니다. 네. 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공격적인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트렌드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한다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번 장에 수익을 내기 좀 어렵고 그냥 해본이 됐더라라는 것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었던 분들은 오히려 그분들이 지금 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현상이 지난 20년하고 21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항상 있었죠. 뭐 신입들하고 대리들이 그 지점장이나 본부장한테 가고 아유 에휴 그거 하셨어요? 아 터지셨네요 이 와중에 이러면서. 예, 그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뭐 우리가 그걸 보면 저도 경험을 한 게 뭐 밀리니엄 세대 때부터 그럼 다 경험을 해왔었던 것들인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디에 언제 브레이크가 걸릴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다고 그들이 꼭 잘못하고 있는 것들도 아니고 하나의 현상이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그 중국과 관련된 예.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들이 오늘 이제 신문에 보니까 6개월 동안 그들은 소외당했다가 그랬죠. 한 번에 어제 다 만회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행도 그렇고 예. 카지노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 우리가 한 두 달 사이, 그러니까 한 달 사이의 수익률을 놓고 본다라면 네. 한 달 사이에 2차전지, 한 달 전에 2차전지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다 손실권이에요. 한 달 전에는 한 달 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2차전지는 손실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내내 갖고 있었던 그 여행 관련주들 그 정도 가격대거든요. 네. 그들이 오히려 지금 30% 수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만에.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내가 한 달 전에 2차전지를 따라 사서 손실을 보고 있는 거 하고 그동안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기대감이 높고 이게 주식이라는 게 누가 옳고 그르는 게 아니라 돌고 도는 거고요. 네. 여기서 내가 오롯이 중심을 잡아야지 중심 못 잡고 따라다니기만 했다라면 최악의 경우는 그죠. 여행주 팔아가지고 2천지 들어가서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랑 없을 리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네.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근한 예로 그런 얘기 들지 않았습니까? 작년 가을에 2천지 팔아가지고 올 초에 그 로봇이나 인공지능 샀던 분들은 이번 장에 아무것도 못 보는 거죠. 이런 거기 때문에 중심을 잡는 거하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말씀 나온 김에 어제 그래요. 화장품주도 진짜 막 움직였고 네. 여행주도 움직였고 뭐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 면세점 관련주. 면세점 카지노 다 움직였고. 근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것도 상한가를 쳐버리대요. 네. 그 제법 큰 시총 좀 되고 좀 큰 종목 무거운 종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단체 관광객이라는 것을 네. 면밀히 한번 보셔야 돼요.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체 관광객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행, 항공, 화장품, 면세, 카지노. 이게 네. 5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예. 근데 어제 올랐던 건 화장품과 카지노고요. 나머지는 못 올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오롯이 보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거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계세요. 명동 가면 있는데 그건 개별 여행이죠. 이제 단체 관광이 허용이 되는 거죠. 단체 관광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제 가족 여행 같이 이제 가는 단체 여행이 하나 있고, 네. 그건 이제 내 돈 내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기업 여행입니다.
기업의 인센티브 여행 같은 경우 아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아메이라든지 뭐 보험회사라든지 자동차 회사들이 몇백 명을 전 세계를 뛰어서 오는 거죠. 이들의 성격은 뭐냐면 비용을 회사가 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머니가 두둑하는 거. 우리가 과거에도 크루즈선이 몇 번 왔었어요, 중국에서. 예. 그분들은 다 이제 뭐 아메이 뭐 해가지고 몇백만 원 와갖고 현찰씩 쓰고 가신 분들이거든요.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업이 돈을 낼 때는 이들은 할인해서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 항공은 큐가 늘어나지만 피는 줄어듭니다. 절대량은 늘어들지만 할인해야 데리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가 줄어드는 거고 이들이 어디에 돈을 쓰겠냐라고 본다라면 화장품과 카지노죠. 예. 근데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어제는 쇼커버링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화장품이라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뭐 갑자기 와가지고 안 쓰던 화장품 대량으로 사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분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오해인데 네. 기존에 우리 화장품이 중국에서 거차오라는 애국 소비 때문에 점유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한국 화장품을 막 보따리처럼 싸간다? 저는 이거는 조금 뭐 결이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이 중국 분들이 오면 빠지지 않고 가는 데가 있습니다. 카지노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지금 카지노 같은 경우 일본 관광객들로 먹고 살고 있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회사가 대준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두둑한 주머니를 가지고 카지노에서 카지노를 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롯데관광개발 어제 상학회 들어간 것은 롯데관광개발이 2021년에 제주도에 카지노를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지금 그 실적이 안 좋다가 최근에는 실적이 급증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호텔을 짓고 나서에 대한 막대한 그 이자 비용 때문에 이익을 안 냈던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중국인들이 선호한 제주도로 와가지고 제주도에는 물론 GKL이 있긴 합니다만 신설 카지노가 롯데관광개발이니까 여기가 이제 제로에서 시작하는 베이스를 보게 된다면 퍼포먼스를 충분히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은 바라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 뭐 항공사들도 조금 대응이 필요해 보이겠네요. 저 카지노 업계에서 아주 그거 유력한 분하고 그분한테 들은 얘기가 그 진짜 돈 좀 많이 쓸 만한 사람들은 서울 들어오고 인천 들어올 때 비즈니스석은 필요한데 기본 그게 없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어제 이제 항공주 등에서 올랐던 게 이제 아시아나항공이죠. 네. 오히려 LCC보다 아시아나항공이 더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는 지금 중국 전역을 커버해버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CC 같은 경우는 이제 북경 상해 정도만 커버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역을 깔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현명해지셨다라고 봐요. 이걸 딱 봤을 때 무조건 항공주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국을 커버하고 있는 항공사는 어디야? 대형사라도 아시아나네. 그러니까 아시아나 쪽이 어제 상승폭이 높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행은 글쎄 여행은 중국 여행사랑 우리 여행사랑 경쟁하겠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행사들이 제일 못 올랐어요. 뭐 이런 부분들 보면 정말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명확히 바라보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장 상승 좀 이끌었던 뭐 2차 전지라든지 초전도체 관련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MSCI 지수 이제 보니까 에코프로 이제 네, 편입이 들어갔습니다. 됐고 지금 뭐 한미반도체, 하나오션, JYP도 다 편입이 됐고 CJ하고 이마트는 이제 편출이 된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초전도체는 뭐 어떻게 보면 끝난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끝났다라는 게 끝났다고요? 주가가 좀 올라가기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초전도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런 차트에서 다시 오니까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초전도체가 있냐 없냐에 대한 논쟁이 물론 네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촉발이 된 거긴 합니다만 저런 차트가 말아올리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초전도체에서 확인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라면 최근에 주가 급등해서 특히 이제 대장주였던 서남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다가 우리는 관계 없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다음날 상한가 간 다음에 맞아요. 가장 먼저 밀리기 시작한 게 서남이었거든요. 이런 게 보면 초전도체와 관련해서는 일단 실체가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초전도체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뭐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까지 끌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그게 실용화되려면 일단 지금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확인이 안 됐는데 그거를 미세 공정인 반도체까지 끌고 들어간다? 그럼 비용 대비 효용이 날까요? 이런 것까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는 저는 테마 영역이라고 봐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거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초전도체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일단 MSCI 지수 이제 확정 발표가 났고 31일 날부터 이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와 한미반도체, 하나오션, JYP 특히 이제 에코프로와 한미반도체가 그동안에 이제 양대 반도체와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기서 어떻게 수급을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만 올라가고 나머지 2차 전지들이 좀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에코프로의 향방에 따라서 2차 전지의 본 게임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 확정된 거죠. 네, 확정된 맞아요. 것입니다. 예, 네 종목입니다. 확정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에코프로, 하나오션, 제이펜트, 한미반도체가 확정이 됐고요. 네. 네. CJ하고 뭐 또 하나 혼출이 이마트는 빠져버렸습니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확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보면은 그 제약바이오하고 네. 또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다시 한번 또 지금 투자자들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좀 소외된 측면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많이 또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지금 호가에서 보니까 뭐 관련 종목들 매직톡스도 그렇고 휴원스 글로벌도 그렇고 좀 올라갈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그 제약바이오에서 저희가 네. 이제 농담삼아 얘기하는 게 이게 개발하면 대박이 날 두 아이템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는 저한테 필요한 건데 비만 치료제고요. 아, 네. 비만 치료제고요. 하나 두 번째 탈모입니다. 탈모. 아, 수요가 그렇죠. 엄청 예, 나죠. 비만과 탈모는 이거는 나오면 대박입니다. 예. 그렇겠죠. 저도 이렇게 탈모는 몰랐다가 여기 이렇게 약간의 머리가 좀 빠지는 현상이 잠깐 있었어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네네네. 그때 탈모 하시는 분들 우리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머리가 어찌 됐던 지금 이제 비만이 몰고 온 상황. 네. 미국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가 나왔고 우리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임상 3상에 들어가는데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가 나오면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는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체질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먹을 약은 분명히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만은 질환으로 인식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요. 예. 비만은 질환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각각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전부터 약간의 좀 얘기가 있었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미국에서 뇌전증 치료제를 FDA 승인을 받아서 직접 판매한다. 따라서 매출 총 이익률이 95%에 달한다. 이 뉴스부터 촉발이 됐고요. 이게 이제 7월 말부터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작이 됐고 삼성바이오로지스가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했고 사공장에 대한 실적이 3분기부터 반영됐다. 실적이 반영이 된 거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10월이면 레미시마 SC의 FDA 승인 결과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트리거가 생기는 거죠. 네. 이러한 재료들을 밑바탕하고 있는 거에다가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비만 치료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더군다나 제약바이오의 성격들을 보게 된다라면 두 가지죠. 한 가지 미래가 보이고 이것들이 실적으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사 위주로의 움직임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주도주들이 조금 쉬어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작은 차기 주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 살아 있다라고 보고 그 대신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의 주도주군들이 고개를 들게 된다라면 또 급브레이크를 걸릴 가능성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자체 체력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저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거 없나요?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지금 뭐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방을 보는지 하방을 본다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주력하고 있는 어떤 업종이 있다든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뚜렷하게 방향을 못 잡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루 들어오고 하루 빠지고 제가 이걸 뭐 선물과 연계해서 하루 일일비를 지금 봐야 되는 상황들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지금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뭐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의 또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된다라면 7월 말부터 자금이 또 빠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디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냐라면 반도체와 2차전지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7월 말부터. 그러니까 네. 이제 그전에 반도체와 2차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ETF를 가입하셨던 분들이 7월에 변동성이 시작되니까 돈을 가장 먼저 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ETF 분들은 조금 안정적으로 주식을 좀 끌고 가겠다라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개별 종목보다는. 근데 네. 그분들이 변동성이 생기니까 차익을 실현하면서 기관들에서 돈을 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좀 자금 재력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삼성전자 중심으로 외국인들을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아직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라면 조금 뭐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특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는 조금 개별적인 수급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2차 전지를 지금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가 MSCI 때문에 하지만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의 저는 바로 밑에는 포스코 인터라고 봅니다. 포스코 인터가 유일하게 고점을 어제 벗기려고 했어요. 나머지는 고점 대비 다 빠져 있는데 포스코 인터만이 유일하게 고점 부분까지 올라간 유일한 주식입니다. 아니 이제 거기다가 이게 지금 자회사 이슈도 있는 게 예. 호주에서 대규모 가스 공급 수주 소식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예. 이제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고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 네. 중간 배당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가 고점 오늘도 시도할 걸로 보여지는데 고점을 뚫어주게 되면 이게 이제 또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네네네. 거죠. 나머지 에코프로나 뭐 금양 같은 경우는 고점과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에코프로와 금양을 눈에 보이시겠지만 포스코 인터랑 같이 보셔야 된다는 포스코 점도 인터내셔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국산 동박이 이제 미국에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서요. 근데 사실 동박업체 하면 또 SKC 네. 그동안 좀 많이 소외가 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SKC가 어제 이제 리포트를 좀 냈는데 SKC가 이제 2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됐어요. 그 부분을 보면 네. 동박이 이제 유럽 쪽에 안 나가가지고 이게 지금 상당히 조금 안 좋았다라는 거고 반도체도 안 좋았고 화학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SKC 전 사업 부분들이 안 좋았어요. 근데 어제 나온 그 리포트를 보게 된다라면 동박 사업부가 내년부터 네네. 본격적인 이익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이제 보조금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예. 이제 보조금까지 받게 된다라면 이익은 크게 증가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과거에 LG화학 같은 경우가 기존의 화학업체에서 첨단 소재 사업부가 들어가면서 2차전지 소재 업체로 이제 인식이 된 것처럼 SKC에 대해서 물론 2차전지 보시는 분들은 이 동박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제가 어제 얘기하니까 댓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보조금을 받게 된다라는 이슈 그다음에 그동안 SKC의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트리거가 생겼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모든 사업부보다 동박 사업부가 커지고요. 영업이익이 거기서 대부분 창출된다라는 측면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0.4% 상승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613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0.3% 상승이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는 91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59%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68,400원, LG 에너지솔루션도 0.5% 상승이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55만 9천 원입니다. SK 하이닉스는 0.4%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스코홀딩스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로는 80만 6천 원, 60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 SDI도 상승 예상되네요. 지금 예상 체결가 62만 4천 원이고요. LG화학은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62만 6천 원, 현대차가 1%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400원이고요. 네이버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34만 1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이제 MSCI 편입이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도 주가 올랐고요. 오늘 지금 호가에서도 지금 1.6%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18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 가까이 올라갈 걸로 보이네요. 예상 체결가는 7만 1,500원. LNF도 1%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23만 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포스코 DX는 보합이 예상이 되고요. HLB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만 1,250원. JYP 엔터테인먼트도 MSCI 편입이 결정이 됐죠. 지금 호가에서 흐름 좋아 보입니다. 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3만 1,3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지아 1.8% 상승 예상되고요. 펄어비스 보합 예상됩니다. SM은 1%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3만 4,9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흐름 좋았던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장품이라든지 여행주, 카지노 또 항공주도 흐름 좋았는데 호가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뷰티스킨이 9.8% 강세 예상되고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코스맥스 모두 상승 예상되고 이 가운데 한국화장품이 또 상한가가 예상됩니다. 어제도 이미 상한가 기록이 됐었죠. 오늘 호가에서도 상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제이준 코스메틱도 어제 장에서는 상한가 기록이 됐었죠. 지금 오늘 호가 흐름 지금 보시다시피 제이준 코스메틱도 14% 급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녀공장도 5% 강세가 예상됩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호가 흐름 괜찮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호가도 그리고 시초가 흐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지금 토니모리도 오늘 급등 예상되고 코리아나도 역시 호가에서는 급등이 예상이 되네요. 항공주 내에서는 대한항공이 1.8% 상승 예상되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아직까지는 보합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반면에 티웨이항공 그리고 제주항공, LCC 업체들의 강세가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지노 관련주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국인 여행객 급증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도 어제
관련주들 강세를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GKL이 1% 상승 예상되고요. 강원랜드도 1% 상승 예상되고 롯데건강개발 어제 상한가 나타냈었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6% 강세가 예상됩니다. 파라다이스도 2.5% 상승이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4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시장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뭐 시장 자체적으로도 일단 상승이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종목별로 또 순환매가 굉장히 또 빠르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장하고 이거는 기분 좋은 디커플링이라 해야 될까요? 요즘은 이제 뉴욕장을 갖다가 이렇게 개장 전에 살피는 것이 별로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 귀에 다가오지도 않고 네. 좀 따로 노는 느낌이죠. 미국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승부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21선을 하회한 상황이고 어제 CPI라는 중요한 모멘텀을 두고 딱 지금 다우가 5일선, 21선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다음 중기적인 방향성이 이번 주 중에 이제 정해질 것 같은데 네.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우리는 정치. 지금 뭐 2,600 예. 지지 확인했고 2610선까지 올라섰고 900도 단단하다는 거 확인하고 예. 지금 이쪽이 안 가면 저쪽이 가고 하면서 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빠지기보다는 여기서 돌아가면서 어느 쪽에서 빨리빨리 기회를 잡느냐 이 게임이 계속 그러게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정말 좀 손이 빠르신 분들이 수익 내기가 좋은 장세인 것 같아요. 지금 국내에서도 금리가 오르고 있고 환율도 네.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 증시에 어떤 겁을 주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 증시 내 이것도 하나의 시장으로서의 흐름이니까 네.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이 뜨겁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다들 이제 수익률 게임에 몰두하고 예,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 어지간한 뭐 거시 변수, 시장 주변 환경 안 살피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지금 이준 선생님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들이 지금 시장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영원히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은 아니고 시간차를 두고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과열 구간이다 싶으면 또 그런 악재들에 더 민감해질 수 그게 있겠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예. 확 이제 소위 저희 이제 젊은 친구들 얘기로 현타가 오는 거죠. 지금은 좀 흥분된 상태에 있는 상태고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가 이랬네라고 그런 현상을 이제 현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저도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일부 언론에서는 계속 뭐 그 자동차 안 팔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2000지 급브레이크 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신용잔고라든지 미수금이 7천억이다. 미수금이 매일 7천억씩 발생하고 있다. 이거는 3일 만에 처리해야 되는 금액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고객예탁금이 정체돼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그 신경 쓰지 마. 무조건 지금 갈론만 사. 그 말에 묻혀 있긴 합니다만 갈론만 사하는 분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면 이게 이제 갑자기 또 현타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저렇게 흔들리게 된다라면 영원히 미국과 디커플링 된다라는 부분도 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상황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하나 것들이 쌓이고 있다가 나중에 올 수 있다는 걸 경계를 해야지 지금 허리띠 풀고 그냥 무조건 좋다. 제가 과거에 그래서 살을 한번 확 쪄봤기 때문에 지금 살찌는 걸 경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확 한번 어느 순간 허리띠를 풀러버리면 주식이 됐던 뭐 몸무게가 됐건 나중에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반도체 좋다면서요. 반도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좋은데 왜 주가는 왜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미래를 SK. 보는 거고 그러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더군다나 아니, 예전에도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그동안 주가 올랐잖아요. 아니 지금 8만 원대 사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8만 원째 이상은 조금 시간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업황이 확 개선돼야 되고 수급이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수급이 잠깐 꺾였죠. 일단 첫 번째.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이 확 좋아야 되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과 휴대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니 미국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저점 매수하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GPU죠. 우리랑 좀 다르죠.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반도체로 엮여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그래요. 일단 변곡점은 다음 주 주말이다.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주말에 나오거든요. 예. 주 후반에 나오거든요. 엔비디아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GPU가 잘 되면 삼성전자의 HBM이 잘 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삼성전자가 방에서 못 잡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 2분기 실적을 지금 8월이 다 갈라 하는데 엔비디아는 이게 그 회계 연도가 좀 달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직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엔비디아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그때까지는 정중동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인내의 종목이네요.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일단 좀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과연 인내의 어떤 종목.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순환매 흐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로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10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쪽에서는 이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기다렸던 7월달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전년 대비로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 결과치는 3.2%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측면에서는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좋은 소식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될 지표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상승폭은 다소 제한된 모습이었고요. 여기다가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측면은 굉장히 시장에는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일단 상승 출발 예상이 됐죠. 출발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3% 올라갑니다. 2610선까지 단숨에 회복이 됐어요. 2612포인트. 코스닥도 0.29% 올라갑니다. 913포인트입니다. 견조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에도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올라갑니다. 68,7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3% 상승합니다. 558,000원. SK하이닉스도 0.4% 올라갑니다. 118,700원. 강보합권이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7% 올라갑니다. 805,0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좀 떨어집니다. 596,000원. 삼성 SDI가 0.8% 올라갑니다. 628,000원이고요. LG화학은 0.9% 하락합니다. 628,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5% 올라가고요. 현대차가 1.3% 상승 중입니다. 199,900원이네요. 네이버가 소폭 올라갑니다. 22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0.3% 올라갑니다. 339,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MSCI 편입 결정이 됐죠. 0.9% 상승세 이어갑니다. 1% 올라가네요. 1179,0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보합권이고요. LNF는 1% 떨어집니다. 호가와는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 포스코 DX도 1.58% 하락, 31,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는 강보합권으로 3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0.5% 올라가고요. 펄어비스 1.5% 상승합니다. 57,400원. 셀트리온 제약은 좀 떨어지고요. SM이 1.4% 하락으로 134,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섹터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오늘 여행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노랑풍선이 지금 7% 상승합니다. 8,880원이고요. 롯데관광개발 어제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오늘 또 4%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13,950원이고요. 그리고 참 좋은 여행,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지금 보시다시피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레드캡 투어도 1% 이상 지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단체 여행이 허용이 되죠. 그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 기대감에 이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레디언트도 4%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가운데 초전도체 관련주가 또다시 올라갑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12% 급등 중입니다. 39,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파워로직스도 4.7% 강세입니다. 1,400원이죠. 그리고 지금 인지컨트롤스가 3%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원익PNE도 2% 상승이고요. 한양 ENG, 고려제강이 지금 각각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초전도체 관련주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종목 내에서도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 간의 쏠림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오늘 또 면세점 관련주 또 좋습니다. 호텔신라 4% 강세고요. 신세계도 2.8% 올라가고요. 글로벌 텍스포리도 2.8% 상승 중이고요. 현대백화점도 2%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행주, 면세점 관련주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럼 화장품 관련주는 어떨까요? 한국화장품 어제 상한가였죠. 오늘 또 상한가입니다. 9,710원이고요. 자, 그리고 한국화장품 제조도 26% 넘게 급등 중입니다. 코리아나도 23% 급등 중이고요. 토니모리도 20%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리더스 코스메틱도 17% 급등이고요. 이찬불도 16% 강세고요. 뷰티스킨도 18% 올라갑니다.
제이준 코스메틱도 어제 상한가였죠. 오늘 15% 급등 중이고요. 마녀 공장도 14% 강세고요. 코스맥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오가닉 코스메틱 다 모두 강세입니다. 화장품 관련주의 강세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30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6억 원, 15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지금 90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22억 원, 265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 궁금하시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3원 상승한 1,31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수님 간밤에 달러 인덱스도 좀 올랐잖아요. 오늘 보니까 또 달러 환율도 지금 달러가 강세네요. 예. 예. 어쨌거나 뭐 요즘 들어서 달러 인덱스하고 미국채 수익률하고는 방향이 같습니다. 네. 즉 금리 오르면은 그렇죠. 미국의 금리 오르면은 달러도 강해지고 뭐 그런 상황이고 조금 이제 눈길을 끄는 거는 달러엔 환율이 지금 144.89엔 같으면 거의 145엔인데요. 이게 우리가 최근에 본 고점은 151엔이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한 145엔쯤 왔을 때 BOJ가 개입을 했거든요. 너무 엔화 약세가 네. 세다고 그런 상황인데 그 레벨에 왔으니까 또 BOJ 액션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환율 자체는 이렇게 증시에 그렇게 우호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호적인 거는 아닌데 레벨 지금, 자체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많이 올라온 예. 상황이고 지금 그리고 여전히 지금 지수를 갖다가 뭐 코스닥은 지금 하락 반전이긴 합니다만 코스피 할 것 없이 현재까지는 매수 주체는 아직까지 개인이에요. 맞아요. 예, 외국인들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세적으로 들어오는 장은 아닌 가운데에 이제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공매도와 개인 매수 간의 전투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자체가 뭐 어떤 펀더멘트를 체크하고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자금이 쏠리는 쪽으로 지금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을 많이들 하시는 것 어쨌거나 같아요. 이번에 월가 큰 손들이 한국에서 된통함 당했다는 거는 거의 뭐 알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 쇼 알게 타락에 베팅했다가 그렇죠. 급하게 사들이는 예. 상황이었죠.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들이 이기는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기고 있고 그래서 이게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게 옳다 그러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더군다나 이제 가치 투자자에 대한 실망감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처음에 뭐냐면 2020년과 2021년에 유튜브를 통해서 가치 투자가 전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2022년에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오히려 가치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첫 번째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치 투자자라고 했던 천천히 올라가는 주식들이 그게 다 이제 뭐 문제 있는 걸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치 투자에 대한 어떤 회의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핑계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시장 자체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조금 수익률이 나다 보니까 이제 극단론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수익이 나면 장땡이다라는 극단론이 지금 우세하고 네, 있다는 예.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역사의 반복이다라고 보고 이것이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한 걱정도 있긴 합니다만 이건 뭐 괜히 저의 높아심일 뿐이고요. 시장은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자, 오늘 시장에 또 한 가지 좀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업종들 종목들이 이제 주식이 바닥에서 완전히 이렇게 차트상 찐바닥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자동차를 얘기했었습니다만 자동차가 지금 오늘 다 들어주고요. 건설주들도 들어주고 게임주들이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다 난리인데 나름대로 좀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비주류들의 저는 반란이다. 뭐 굳이 이름을 붙이자라면 이렇게 좀 네, 말씀을 좀 드리고 반란이요? 싶은데 예. 비주류들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틈새 시장으로 이제 증권주들이 올라가는 거죠. 앞서 이제 저희 코너에서 얘기했지만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을 얘기하는 것도 나름대로 저도 리포트를 천천히 보면 키움증권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매매 수수료가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번 주식 시장에 지금 회전이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죠. 거래되고 이번 있는 주식 거. 시장에 가장 좋은 것은 2차 전지를 외치셨던 분이 아니라 키움증권이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키움증권이 오롯이 수익을 이거 뭐 대표이사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수익을 나타났다는 거죠. 삼성증권을 앞서 이제 추천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증권이 PF 대출 금액이 다른 증권사 대비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자본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본금 대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본금 대비 지금 PF 대출이 많은 것은 어디냐면 하이투자증권, DGB 투자증권이죠.
그건 이제 거긴 또 오늘 또 은행까지 문제가 돼가지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비상장이니까 큰 거래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좀 증권주들도 좀 틈새 시장에서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아니겠나라고 싶고요. 오늘 2차 전지에서는 금양이 밀리는 것이 좀 상당히 폭이 크죠. 금양 같은 경우 이제 MSCI에서 탈락됐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아마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지금 MSCI에 들어간 것들이 그 공방이 있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밀렸다 다시 올라오고 JYP 엔터는 확연히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한미반도체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것도 서로 이제 공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었다라는 측면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게 31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동안 이제 기대감으로 오셨던 분들이 오늘 아마 차익 매물을 좀 추리하는 것 같고 결국 패시브 자금은 31일까지 들어오면 되니까 외국인과 기관들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이제 9월 1일부터 이들이 공식적인 또 다른 공매도가 가능해졌다라는 거. 이건 MSCI와 추종되는 패시브 자금들이 공매도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서로 양면성은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그 진짜 뭡니까? 이렇게 소외받았던 쪽에서 이제 꿈틀거리기도 하고 아까 이렇게 화면에 이제 등락률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뭐 자동차주 같은 경우 뭐 1.5%, 1.8%, 2% 주가가 하루에 한 2% 각 안팎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게 왜 눈이 안 들어오죠? 뭐 하루에 그냥 30%는 기본 20 몇 프로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개인 유튜브에도 네. 댓글이 어떤 네. 게 달리냐면 제가 상반기 때 100% 수익을 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댓글 다신 분이 100% 네. 수익을 네. 냈는데 어디 가서 100% 수익 냈다라고 해서 자기가 창피를 당했답니다. 창피를 당했대요. 6개월 사이에서 100% 수익을 낸 거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거든요. 워렌 버핏이 울고 갈 수익률인데 그게 소위 명함을 못 내미는 상황이 명함을 된다면 못 내밀었다. 이게 과연 정상인지 아니 하나의 해프닝인지 어떻게 보면 운인지 저는 이것도 좋은 결과인데 지금 장은 운 쪽이 저 좀 보세요. 기아 2.28 지금 현대모비스 2. 저거 진짜 평소 같으면 아주 뿌듯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애게 싶네요. 그리고 어제 현대모비스가 이제 그 폭스바겐하고 5조 정도 이제 그 수주 재파소를 터뜨렸어요. 근데 어제 현대모비스가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는데 그게 이제 기사를 보면 기사가 좀 얼버무려졌는데 어제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2025년부터 이 납품을 하고요. 빨라야 2025년이고 2026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유럽에다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이사회 결의가 나왔고 2,800억 투자해가지고 현대모비스가 이제 공장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2,800억 투자해야 되고 2025년부터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그 5조의 재팟은 지금 당장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반응한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 반도체하고 완성차 업체는 시간과의 싸움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서히 늘어나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쪽에 쌓여있는 막대한 디램 재고를 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지금 못 살아나고 있으니까 앞서 이제 저희 코너에서 기자분이 이제 중국의 이제 부동산 예.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코끼리가 못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문제는 중국 무역 수치하고 미국 무역 수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지금 중국이 미국과 교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많은 수입을 해오는 국가였어요. 중국에서. 근데 이거 7월 데이터를 보니까 1등이 멕시코로 올라갔고요. 2등이 캐나다로 갔고 중국이 3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팔아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그 물건을 안 사오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수출이 27%가 감소했어요. 7월 달에. 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국이 지금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가 지금 못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도 반도체가 중국에 못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 이 D램에 대한 재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서로 엮이고 섞이고 이런 것들이 현재 되고 있으면서 우리 반도체는 지금 기회와 도전이 같이 남아 있다.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또 행정 서명을 해버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반도체에 나가야 할 부분들도 셈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안 그래도 저 뭐 상암동에 올려다 보면 제가 공항철도 타고 네. 오다 보여. 아니 우리 저 스카우트 각국에서 온 이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보여요 단체로. 진짜 더위에 지쳐가지고 이제 그나마 이제 서울 올라와서 살 것 같다는 표정인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서울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에 오면서 기다렸던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저 아이돌 그 오늘 있나요? 그 콘서트가?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이래요, 오늘. 네. 일정은 뭐 근데 어쨌든 뭐 잼버리를 온 친구들이 뭐 관광으로 온 건 아니고
거기 이제 그 프로그램들 보면 뭐 생존 훈련, 뭐 유무 구조 훈련 뭐 이런 거를 체험하러 온 거였는데 생존 훈련을 이번에 철저히 네, 했고. 근데 이제 조금 뭐 삐그덕거리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뭐 결국 뭐 여러 가지 또 잡음들도 들리더라고요. 일반 팬들이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또 엔터주가 또 왜 저러나 싶어가지고 JYP는 오늘 또 MSCI 들어가기도 했다는데 저러면 저건 또 선반영 해버리면 설명 끝나나요, 저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선반영이다라는 개념에서 그거를 보고서 미리 사서 파는 거죠. 우리가 배당주를 투자할 때 배당을 받으려면 12월 말에 사야 되잖아요. 근데 네. 보통 배당주는 언제 얘기하냐면 10월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놓고 배당 받으시는 분한테 넘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MSCI 모르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예. 한편으로는 MSCI 들어가는 거 보고 확인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미리 사놨다가 확정되면 거기다 팔 거야라는 분도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반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관들이나 그러면 외국인들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은 22일 동안 시간이 있습니다. 천천히 살 수도 있고 미리 사놨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뭐 JYP나 SM 같은 경우 그동안에 이제 주가 퍼포먼스를 오랫동안 보여왔고 조정이 지금 오늘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됐었던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트리거는 이제 뭐 A2K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컨설트를 하는 거에 대한 트리거들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 단계에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어쨌든 MSCI 이슈에 대해서는 오늘 좀 반응하는 것이 한미반도체와 에코프로와 하나오션과 JYP가 각각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이게 끝났다라기보다는 오늘 대응하시는 분들이 서로 다른 영역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터시스가 강해요. 후공정이 여전히 강한 거. 그리고 이거는 엔비디아 발표 때까지는 이끌어갈 수 있는 일단 재료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음 주까지 보자. 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2차 전지는 이미 다 패가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 빠지는 것은 삼성중공업이나 HD현대조선도 같이 빠지거든요. 조선주가는 다 같이 밀립니다. 그리고 엔터주들도 오늘 다 같이 밀리고요. 이런 분위기들도 같이 맞물려서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끝나고 나면 우리 또 저기 부동산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건설회사주들은 어떤지 한번 봐주실래요? 건설주들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조금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DL하고 GS건설이라든지 GS 건설.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주들 나타내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 건설주들에 대한 투자 관점은 뭐 전문가분 계시긴 합니다만 일단 아직까지 지금 이제 그 부실 문제들이 네. 드러날 때까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모든 그 정부의 관심이 이쪽 지금 잼버리에 있다 보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그 이제 발표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잘 봐야 되고 지금 정부가 8월 말까지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그것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 8월 말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예. 불공정 하도급하고 이번에 그 부실 시공 이런 것들이 9월 달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